먼저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종목 알테오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8만 원, 그리고 비중은 15%십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주가가 속절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7.44% 크게 밀리면서 종가 2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줄 정말 아무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알테오젠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안 빠졌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메인 섹터인 종목,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그 중에 딱 하나라도 뭐 이게 좀 횡보하거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내 증시가 문제가 없었겠죠. 네.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아래에 있는 하방 갭자리까지 밀릴 때 과연 알테오젠이 그거를 방어해 줄 수 있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글쎄요. 일단은 차트를 좀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 대형 악재가 있어서 알테오젠이 빠졌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테오젠이 원래 얼마였던 종목일까요? 최근에 코스닥 대장격인 종목으로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알테오젠의 뭐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내년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야라는 기대가 지나치게 좀 많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는 반도체 2차 전지랑 그 반도체 섹터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메인 섹터에서 나온 자금들이 보통 중소형 섹터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결국에는 다른 메인 섹터인 그럼 제약바이오에 뭐 괜찮은 거 없나? 라고 해서 올라가서 선택받고 올라가는 것들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그런 좀 우량한 제약회사들이 있죠.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쪽도 이미 시장 기대만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새롭게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이쪽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차익 실현 욕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38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알테오젠을 옛날부터 투자하거나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수익권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무너지네.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난 지금도 수익이니까 차익 실현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알테오젠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반등을 하려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쪽이 더 크게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이탈한 자금이 알테오젠 쪽으로 유입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시장 지수 빠지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 알테오젠도 추세를 이탈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봉상 볼벤 상단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항상 그 자리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은 지금 가격으로 치면 35만 원 정도, 36만 원 정도 라인이 됐겠네요. 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면 얘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탈했죠. 이탈해서 마감한 순간 이제 이 종목은 운 좋아야 사실 저는 횡보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시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추세라는 건 보통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제 추세선 하단을 이탈하거나 뭐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선 하단이 35만 원, 36만 원 라인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를 이탈했으면 이제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추세는 횡보 아니면 하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알테오젠은 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을 어디로 설정해서 횡보하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얼추 최근에 계속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28만 원 자리긴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 종목이 뭐 32만 원 정도 선까지 뭐 계속 이렇게 횡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횡보 끝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올리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한 28만 원 자리까지 이탈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횡보보다는
하락 추세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평단이 38만 원이야. 비중도 적지 않아. 지금은 사실 추매하기도 되게 애매한 자리고 그렇다고 과감하게 손절을 하기에도 이 종목을 보면 그래도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되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좀 믿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손절을 할 거였으면 주봉상 추세선 상단 이탈하는 35만 원 자리에서 손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거 알테오젠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 전 횡보 구간은 표시하면 이 라인입니다. 25만 원과 28만 원. 이 라인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이 종목은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25만 원부터 29만 원까지. 근데도 이제 폭이 되게 크죠,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추매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사실 25만 원 라인까지는 밀리는 거 보고 추매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한다라고 해도 저라면 일단은 25만 원에서 추매 한번 해보고 이 자리마저 내어주고 241선까지 건드리고 깨지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의 추매도 되게 애매한 자리고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도 사실 한 번의 대응 자리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손절을 권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5만 원까지 밀리면 한번 1배수 추매해서 평단 조절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상태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36만 원 탈환이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종목은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와요. 자, 그 자리가 36만 원이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은 36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를 탈환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을 거고 이 자리에서 막히면 하락 추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이 3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라면 36만 원 오면 손실이어도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남은 수량만 가지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36만 원 위로가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일부 줄였던 수량을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35만 원 이탈했던 게 상당히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어디로 잡고 또 어느 선에서 횡보하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25만 원에서 28만 원 이 자리가 생명선이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도 추가 매수도 애매한 만큼 25만 원 선 온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36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 주신 만큼 36만 원 선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진 못하시더라도 또 안전한 선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실시간 상담 여전히 열려 있고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한 통 남겨주세요. 저희 다음으로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퓨처캠이고요. 네. 23,330원에 10%. 네, 퓨처캠 23,330원에 10% 맞으시죠? 네네. 퓨처캠 관련해서 어떤 게 가장 답답하실까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오면 손절해야 되는지. 네, 추가 매수 여부 그리고 손절 자리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번 그 자리 함께 찾아볼게요. 네. 오늘 오후 들어서 이 퓨처캠이 다시 밀려나면서 종가는 16,110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또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고민스럽게도 답답하게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와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어느 지점에서 들어갈지 한번 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종목을 분석해 드리기 전에 네. 원래 처음에는 몰라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주식은 계속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실수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알아두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장 이 종목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전화 주신 분이 계속 주식을 하시게 될 텐데 이 내용을 알고 투자하냐 모르고 투자를 하냐는 되게 크게 다를 거예요. 자, 일단 퓨처캠은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알테오젠을 먼저 봤었잖아요. 대장인 알테오젠이 무너지고 있으면 퓨처캠이 혼자서 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못 오를 거예요. 자, 그래서 퓨처캠이 잘 올랐던 이유는
뭐 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서 잘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대장격인 알테오젠이 너무 독보적으로 저점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퓨처캠을 샀어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장의 차트를 보면서 대장이 지금 무너지네? 근데 내 종목이 반등할 수 있을까? 반등 못해요, 거의. 대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대장보다 지금 더 많이 무너진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평단이 23,000원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23,000원 이 라인도 여기서 한 번에 사셨다라기보다는 아마 한 차례 추매를 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매를 한 번 해서 평단을 23,000원으로 조절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추매도 잘못된 추매인 거죠. 그냥 손실률 커지니까 적당히 손절하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을 할게요. 자, 지금 이 종목의 비중이 10%예요. 평단이 23,000원입니다. 자, 주가는 이것도 그냥 암기해 두셔도 좋아요. 만약에 퓨처캠이 240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 자리를 바닥 삼아서 반등이 나오면 주가는 급격한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많이 빠진 놈은 그 많이 빠진 것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리가 23,000원 라인이에요. 자, 낙폭의 절반 23,000원 라인에 60일선도 같이 낑겨 있죠. 자, 그럼 얘가 이 종목이 진짜 그 알테오젠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 이 종목은 알테오젠이 반등에 성공을 해야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뭐 직접적으로 회사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평단이 23,300원인데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한 22,000원 라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라면 이 종목을 지금 굳이 추매는 안 할 것 같아요. 추매 자리가 맞기는 하거든요. 추매 자리가 맞기는 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알테오젠의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만약에 알테오젠이 정말 다시 기적처럼 부활을 해서 막 33만 원, 34만 원, 35만 원 이렇게 탈환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퓨처캠을 추매를 해야 돼요. 알테오젠이 한 4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퓨처캠을 추매를 해서 2만 원 아래로 평단가 낮추시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무너진다? 자, 그러면 퓨처캠도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 따라서 무너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추매를 잡아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 한 23,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부터 23,000원 요 라인 구간에서 지금 그러면은 한 손실이 한 마이너스 4, 5%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의 절반 정도는 약손절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그 윗구간을 보시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절반 손절을 했는데 다시 빠지네? 그러면 내가 손절했던 물량을 그때 가서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평단 조절을 해서 탈출각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홀딩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잡고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종목 상담을 제가 항상 해드리다 보면 뭐 결국에는 그냥 좋은 얘기가 듣고 싶고 뭐 계속 홀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추가로적으로 저는 아니다 싶으면 좀 비중을 줄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240선, 지금 현가 기준으로는 한 15,500원이거든요. 다음 주 종가 기준으로 15,000 아래에서 해당 종목이 마무리가 되면 좀 정말 큰 손실이긴 해요. 근데 뭐 갖고 있는 수량이 뭐 100주가 있다라고 하면 10주라도 조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서 이제 밀렸을 때 한 그러면 12,7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음 주에 15,500원, 15,000원 이탈하면 그러면 12,700원 정도 라인에서 내가 줄였던 일부 수량을 재매수해서 평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시장을 위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섣부르게 지금 손실이 크다고 추매하거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그렇게 하는 것만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이 힘이 들면서 이 퓨처캠도 함께 밀려 내려간 상태인데요. 홀딩 전략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22,000원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알테오젠이 잘 갔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22,000원까지 오더라도 알테오젠이 힘들 때는 추가적으로 물량 더 싣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2,000원에서 23,000원 선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으로 그 윗구간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시청자님, 네.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여전히 실시간 상담 받고 있고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 받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한 통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한창민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한화오션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매수가는 37,000원, 비중 15%시네요. 오늘 보호예수 물량 풀렸고 금일 종가는 35,000원이네요. 목표가와 손절가 얼마 정도 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2.78% 밀리면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종가는 35,000원입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시장의 특성이 맞는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네. 시장이 메인 섹터가 힘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 이슈로 움직였다던가 뭐 일론 머스크 CEO 관련 테슬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큰 섹터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인 섹터 지금은 다 바보기 때문에 메인 섹터를 제외하고 그래도 지금 제일 안정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사실 조선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7,000원 라인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보호예수 물량 해제까지 좀 생각을 하셨다라면 사실 들어가셨어도 이제 오늘이나 들어가셨어야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종목과 차트 이런 거 말고 혹시 이 종목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일단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봉상 480선을 돌파에 성공한 종목이거든요. 자, 그럼 이 자리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저항 라인인 만큼 지금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480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래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아까 저거 본 건 주봉이고 월봉상 이제 이런 종목은 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이나 월봉까지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 밀렸나? 월봉에서 121선 맞고 밀렸거든요. 월봉에서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만나는 첫 저항인데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한 번에 주가가 돌파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로 찍고 살짝 밀려서 횡보하면서 다시금 힘을 모아서 재차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일봉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진입해도 괜찮는가라고 하면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아마 한 33,000원 라인 지금 어쨌든 37,000원 정도 라인에 손실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뭐 손절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61선 정도 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나도 조선 쪽에 관심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 33,000원 라인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신규 진입하시고 이 종목 월봉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도 39,000원 라인 이 자리가 되게 돌파하기 힘든 라인이 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면은 또 이제 보호에서 풀린 물량에서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9,000원, 300원, 400원 정도면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39,000원이나 38,500원 주로 매도세가 나오기 직전 가격대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일단은 손절까지 한다라고 하면 주봉상 480선 이탈하면 그때는 아마 3만 원에서 3만 1,200원 이 자리를 되게 길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일단 3만 한 3,000원 정도 라인 오면 추가 매수 해보시고
주봉상이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추매를 했는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2,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제 수익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봉에서 39,000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38,500원에서 39,000원 정도 사이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지금 시장과 잘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60일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대략 33,000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진행해 보셔도 좋겠고요. 39,000원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주봉상 480선 이탈 시 정리하겠습니다. 3만 원 정도 선에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문자도 바로 받아볼게요. 현대로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66,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7.8%라고 하십니다. 추매를 해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궁금증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도 함께 남겨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우선 오늘 장에서 3.8% 밀려나면서 종가는 56,600원입니다. 11월 20일에 사실 69,000원 선 위로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주가가 꽤나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단 며칠 만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나 정리 중에서는 어느 쪽이 좀 더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그 무엇도 추매하면 안 되는 시장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하락을 했다. 악재가 풀리면 반등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악재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은 섣부르게 추매하기에는 너무 지금 다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일 거예요. 계좌에 돈이 있을까요? 아마 계좌에 돈 없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시장 지수 빠졌으면 이미 추매하다 못해 돈은 바닥 났을 거고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현금 가지고 뭐 단타한다던가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나 그마저도 아니면 그냥 이제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고 손 놓고 있거나 아 이거 추매도 된다고 이러면 뭐 어떻게 적금이라도 깨야 되나? 근데 이미 깰 적금이 없죠. 아마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은 사실 어떠한 종목도 추매를 하는 거는 권하진 않아요. 차라리 시장 지수가 올라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인 섹터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서 차라리 거기에 힘을 주고 그냥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신규 매매를 하면서 그냥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수익을 쌓으련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뭐 추매를 해서 탈출각을 잡는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66,000원 라인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뭐 이때 뭐 한참 뉴스 좋은 거 많았죠.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방위 분담금 올라가니까 방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최근에 무너질 때 방산주들도 되게 잘 버텼잖아요. 이쪽도 되게 무겁고 덩치 큰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대피처로 생각하셔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자, 어찌됐든 방산주가 힘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방위비 분담 때문이었을까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분담이 올라갈 거니까 뭐 방위 산업은 더 잘 될 거야. 이게 방산주의 주된 상승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된 상승의 이유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자국의 그 방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세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들도 수출로 연결된 거지. 쉽게 말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방산주가 날개를 단 거지. 만약에 전 세계가 평화롭고 전쟁 하나 없다라고 하면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겠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정 했죠. 자, 그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단순히 방산주가 요새 잘 버티니까 따라가야지라는 접근법이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 말고 추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막 매매를 할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실수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거를 약간 좀 좋아해서 이렇게 잔소리가 좀 길어집니다. 자, 이 종목을 추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현대로템은 방위산업 관련주예요. 자, 그럼 방위산업 관련주에
라는 섹터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섹터로 움직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도 계속 빠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LIG 넥스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제가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갭자리는 메꿔요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갭자리가 있었네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갭자리를 메꾸는 하락이 나온다. 근데 같은 그 방위산업 섹터인 현대로템이 혼자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은 어제 같은 날 추매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안 그래도 어제 교육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그리고 또 방위산업의 대장격인 종목은 LIG 넥스원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마침 여기에 갭자리가 있네요. 자, 그러면 LIG 넥스원이 이 하방에 있는 갭자리를 매꾸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19만 7,100원인데 18만 한 5천원까지도 LIG 넥스원이 빠질 수 있어 보여요. 아래에 갭자리가 있고 240선 지지선을 만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딱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대장격인 LIG 넥스원이 빠지는데 현대로템이 갑자기 자기 혼자서 반등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물론 뭐 1, 2%의 기술적 반등, 뭐 3, 4%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신청자분 평단을 생각을 해보면 뭐 3, 4% 반등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평단가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추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추매를 한다라고 해도 LIG 넥스원이 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에서 평단가를 낙폭의 절반 수준으로 조절하는 추매를 해야지 지금 121선에서 어정쩡하게 버틴다고 내가 지금 61선 아래로 평단을 뭐 1배수 추매해서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LIG 넥스원 빠지는데 얘 혼자 위로 올라가지 않고 더 빠지겠죠. 즉 잘못된 추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추매할 때는 항상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포함된 섹터의 대장격인 종목들의 차트도 병행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추매는 지금 시점에서 권하지 않고 만약에 추매를 한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 아까 갭자리가 얼마였죠? LIG 넥스원의 갭자리 한 18만 3천 원. LIG 넥스원이 18만 3천 원 찍고 반등을 보여줄 때 현대로템을 추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매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추매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낙폭의 절반 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낙폭의 절반만 주면 일단은 인사하고 나가야 돼요. 반이라도. 그리고 팔았는데 61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 그러면 내가 줄였던 순간 그 수량을 1, 2%라도 좀 비싸게 사겠죠. 비싸게 사더라도 이 61선 위로 안착한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추매하기는 되게 애매한 자리고 오히려 지금 자리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자리기는 해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월요일 날 해서 현대로템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52,000원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소량 비중을 줄여놓고 추후에 LIG 넥스원이 아까 말했던 갭자리를 메꾸면 지금 현대로템 비중을 줄였던 거 있죠? 그거를 다시 재매수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나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LIG 넥스원 같은 대장주들이 움직일 때 추가 매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 낙폭의 절반 정도 회복한 자리에서 일부는 정리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52,000원짜리 회복 못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물량 덜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자님. 저희 신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전문가님의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미리 입장해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